반갑습니다 형님들! 빨리 말씀드릴게요. 오늘은 여러분 왜 운동하세요? 라는 영상에 대해서 피드백 한번 해볼까 합니다. 제가 사고가 나가지고 이렇게 운동을 해 나가는 걸 어떻게 하시는지, 어떤 재활을 했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. 그리고 다친 거에 대한 의심까지 있었습니다. 너무 놀랐습니다. 그리고 영상에서 이 다리를 쓰기 위해서, 걷기 위해서, 살리기 위해서 저딴에 많은 노력을 했다고 했는데요. 그 노력들 살짝 봐볼까? 일단은 사람 다리에 대해서 좀 알아야 했습니다. ACL, PCL, MCL, LCL, 피머, 파텔라, 티비아, 피불라, 메니스커스에 대해서 한번 같이 알아보겠습니다. 용어가 조금 어렵지만 우리가 다들 알고 있는 녀석들입니다. 안테리얼 크루시에이트 리가먼트, 전방 십자인대입니다. 그리고 그 바로 옆에 꼬여있는 친구가 후방 십자인대입니다. 그리고 뼈 옆에 보면 양쪽에 사이드 인대가 있습니다. 뼈 사이에 연골, 메니스커스가 있네요. 맨날 전방 십자인대 끊어지면 군대를 뺄 수 있다 라고만 들어봤지 사실 뭔지 잘 몰랐습니다. 그래서 이 녀석을 알아봤더니 이 다리뼈가 앞으로 빠지는 걸 막아주는 녀석이었습니다. 다리가 빠지는 걸 막아준다? 아니 이걸로 군대를 뺄 수 있다고? 정말 신기하면서 계속 공부를 했습니다. 조금만 보아도 이 기능은 얼만큼 심각한지 알 수 있었습니다. 오늘 우리 시청자님들도 이 정도는 알아가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인체 모형을 가져왔습니다. 인체 모형 잘 보이십니까? 조금만 가까이 갈게요. 요렇게 있습니다. 요렇게 허벅지와 정강이가 있습니다. 전방 십자인대, 우리 오른쪽을 앞쪽으로 보겠습니다. 오른쪽이 앞쪽입니다. 이 기능을 봤을 때 요 정도만 움직여도 탱탱해지면서 앞으로 가지 못하게 막아줍니다. 근데 이 녀석이 끊어지면 이 리미트가 풀리면서 무릎이, 허벅지가, 정강이가 빠져 흘러버릴 수 있습니다. 한번 잘라보겠습니다. 이렇게 전방 십자인대가 잘렸을 때 끝없이 빠집니다. 이게 허벅지 뼈고 정강이라고 생각했을 때 이만큼 빠지는 거 상상할 수 있습니까? 원래는 잡아줬기 때문에 탱탱하게 락이 걸려 있었는데 끊어지니까 이렇게 빠져버립니다. 요래서 군대를 빠질 수 있는 겁니다. 모든 훈련을 할 수가 없습니다. 후방은 반대라고 보시면 됩니다. 이렇게 앞쪽으로 꺾이는 동작이 갑작스럽게 큰 충격을 받으면 생각보다 쉽게 끊어집니다. 이 녀석은 한번 끊어지면 회복될 수 있는 녀석이 아니기 때문에 한번 부었다가 깔아앉고 괜찮은 듯한 느낌이 납니다. 하지만 무릎이 빠지면서 거동이 엄청나게 불편해집니다. 그리고 이 녀석이 다쳤을 때 어떤 녀석을 어떤 치료를 하는지 보려고 봤더니 CT, MRI 이런 것들이 비싸지 않습니까? 이 비싼 걸 하기 전에 스페셜 테스트라고 해가지고 찍기 이전에 야 끊어졌어? 한번 체크해볼게. 원래 끊어지면 이런 기능이 안 돼야 하거든. 방금 봤던 그런 기능들을 체크하는 걸 스페셜 테스트라고 합니다. 안테리얼 드로우 테스트, 라커만 테스트, 피보 시프트 테스트, 저거 테스트, 플렉션 로테이션 드로우 테스트. 요 중에 위에 3개가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테스트입니다. 이 영상은 라커만 테스트입니다. 보시면 이렇게 무릎이 뚝뚝 빠지게 됩니다. 보기만 해도 위험하지 않습니까? 여기 수술실에서도 이런 식으로 움직임에 락이 걸려있지 않고 뚝뚝 빠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. 정말 무섭네요. 그래서 어떤 수술을 하는지 그것들마저 한번 찾아봤습니다. 회복시키고 살리고 많은 수술이 있겠지만 그 중에 조금 신기했던 게 하나 있었습니다. 이 인대는 살리거나 회복하는 게 아주 힘들거나 안 될 수 있는 부분이어가지고 이 인대를 살릴 때 정상적인 반대편의 인대를 일부 잘라낸 뒤 뼈까지 그 뼈를 통째로 이식해서 인대의 기능을 살리는 신기한 것이 있었습니다. 많은 게 있었지만 했던 것들 하나만 언급했습니다. 무릎의 중요한 녀석은 인대 말고 연골이란 게 한 개 더 있습니다. 이 연골은 3가지로 분류를 했습니다. 빨간 구역, 빨간 하얀 구역, 하얀 구역으로 나뉘었습니다. 요거는 혈관, 혈액이 통하는 구간, 반만 통하는 구간, 아예 통하지 않는 구간으로 나뉘었는데요. 이 혈액이 통하지 않으면 회복이 되지 않았습니다. 즉 혈관이 없는 부위가 다치면 끝장입니다. 정말 무섭네요. 이 연골은 스트레스를 분산하고 충격을 흡수하고 마찰을 방지하고 무릎의 활주를 좋게 하고 허벅지와 정강이 사이에 공간 확보해 주는데요. 그리고 모든 이동에 관여하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3대 관절입니다. 이 녀석이 다친다? 정말 무섭습니다. 전 다쳤지만요. 그리고 이 연골 또한 인대처럼 물리적인 움직임, 충격으로 테스트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. 맥머리 검사, 어플레이 압박 검사, 신정 검사, 누르거나 당겨서 통증이 유발되는지를 체크한 후에 연골이 망가졌을 것 같다. CT, MRI로 정밀하게 찍어보자 라는 판단을 해줍니다. 이 연골도 수술이 정말 많은데요. 고쳐 쓰거나 너덜거리는 거 잘라 쓰거나 인공관절을 삽입하거나 구멍을 뚫거나 이 중에 2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. 구멍 뚫는 거 좀 신기하지 않습니까? 우리 근육처럼 상처를 낸 다음에
회복할 때 같이 옆에 회복되기를 기대하는 겁니다. 그리고 흔하디 흔한 인공관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이 인공관절들은 저도 생각했던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. 그리고 내구도라는 게 존재하는데 한 5억 번, 10억 번 정도 구부리면은 관절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. 그러면 새로 갈아줘야 되는데 가는 방식이 정말 어렵습니다. 이 뼈가 이만큼 있으면 이 뼈를 자릅니다. 싹둑 자른 다음에 박는 겁니다. 그리고 한 번을 다 쓰고 갈아 끼우면 뺀 다음에 그 밑에를 또 잘라서 박아야 됩니다. 점점 짧아지겠네요. 이거는 최대 2번이라고 들었고 말이 2번이지 한 번만 하고 나면 두 번째는 거의 할 수 없다고 들었습니다. 나이가 많고 활동을 하지 않는 어르신분들이 6, 70쯤 되셨을 때 하시면 오랫동안 쓸 수 있지만 저희같이 젊은 사람들은 5년도 안 돼서 다 닳기 때문에 이 수술 자체를 해주지 않는다고 합니다. 이 공부를 하기 전에도 이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제 다리를 살리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 했습니다. 이런 과정들을 다 끝마치고 나면 리하빌리테이션, 재활을 합니다. 뭐 수술, 염증, 통증, 부종 이런 것들은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. 롬 확보, 레인지 오브 모션, 내 움직임, 가동 범위를 뜻하는 겁니다. 이 다리를 못 쓰게 되면 완전하게 굳어버려가지고 관절이 움직이질 않습니다. 예전에 다리를 폈는데 이 상태로 무릎이 안 구부러지는 겁니다. 이걸 구부리는데 정말 힘들었습니다. 울었어요. 죽는 줄 알았습니다. 무릎이 안 구부러지는 상황 상상해 보셨습니까? 그리고 공부해봤더니 관절은 하루만 안 써도 굳는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. 우리 많은 분들이 굳는 걸 한 번은 경험해봤습니다. 완전하게 굳은 건 아니지만 굳어가는 과정을 체감해 보셨어요. 학생일 때든 밖에서든 완전하게 쭈그려 앉은 적 있지 않습니까? 이런 식으로 저렇게 1분, 2분 쭈그려 앉았으면 일어날 때 으 하면서 정말 뻐근합니다. 그게 굳어가는 과정입니다. 그렇게 쓰지 않으면 실제로 펴지지가 않습니다. 그리고 편 상태로 꽂으면 구부려지지가 않습니다. 이야기가 좀 샜네요. 떨어진 근력, 근지구력을 조금 회복해줍니다. 그 다음 고유 수용 감각을 살려줍니다. 이 감각은 뭐냐면 제가 원래 하고 있는 그런 기능들을 다시 살리는 겁니다. 우리 형님들이 한 발로 균형을 잡고 있고 걸으면서 넘어지지 않고 이런 당연한 기능들을 생각보다 빨리 잃어버립니다. 이 기능들을 다시 원래대로 돌이켜주는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. 플라이오메트리, 뭐 요거는 많은 분들이 알 것 같습니다. 스피드, 점프, 폭발적인 파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이쯤 되면 막바지에 해당하는 재활입니다. 신경근 조절, 이 녀석은 생각보다 복잡합니다. 우리가 뇌에서 이 명령을 전달해가지고 내 움직임을 제어하고 있는 걸 실기로서 계속 연습하는 겁니다. 이 당연한 똥소리 같은 게 뭔 소리지 참 어렵지 않습니까? 우리 형님들 숨 쉴 때 이렇게 숨 쉽니까? 의식하십니까? 걸을 때 균형을 굳이 잡으십니까? 워밍업, 빈바 벤치, 스쿼트, 데드 신경 쓰면서 하십니까?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아도 아주 편하게 자연스럽게 그냥 할 수 있습니다. 하지만 꽤나 무거운 동작을 할 때는 동작 하나하나에 호흡을 신경 쓰고 압을 잡고 수행을 해야 됩니다. 그리고 힘이 늘면 그 무게들도 크게 신경 쓰지 않고 편하게 하게 됩니다. 그 녀석이 신경근 조절입니다. 이 당연한 기능들을 아무 신경 안 쓰고 다시 원래 운동할 때처럼 쓸 수 있도록 하는 게 신경근 조절입니다. 정말 중요합니다. 이 많은 몸 중에 오늘 무릎에 대해서 그것도 아주 조금 인대와 연골에 대해서 찍먹해봤습니다. 저는 대학 전공이 컴퓨터입니다. 컴퓨터 공학이라서 이런 공부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. 제 스스로가 제 다리를 살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는지 조금이라도 전달이 되었을까요? 이런 것들 하나하나를 알아가고 내 몸을 이해하는 게 정말 재밌었습니다. 그리고 트레이너로서 조금 더 스페셜하지 않습니까? 이 무릎을 조금 봤다면, 이 무릎을 조금 이해했다면 무릎을 움직이기 위해서 골반과 발목을 봐야 했는데요. 이 미친 유기체 무릎 때문에 이 복잡한 걸 또 봐야 된다고? 라는 과거에 제가 생각이 납니다. 그리고 이 무릎을 찍은